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청소년 추방유예 대상자, 이른바 다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의 운명을 가를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폐지될지 아니면 유지될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때맞춰 관련 시위도 미 전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LA에서 열린 집회 현장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만 명의 운명을 가른 주사위가 테이블 위에 던져졌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추방유예 대상자들은 계속 합법으로 체류할 수 있을 수도, 다시 구제받을 수 없는 불체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범법자가 아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는 오늘 이곳 LA 다운타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They weren't born here. Why do they not get the same opportunity as me or as other people who were born here? They have the right. They have the right to live here. They have the right to stay in their home. A lot of families need to stay together. A lot of my friends are undocumented students and they're very good students at school. So there's no reason why they shouldn't be documented. 청소년 추방유예 대상자 중 한인 수혜자들은 8천여 명 수준입니다. 모두 어릴 적 부모를 따라 미국에 건너와 거주하게 된 경우입니다. Everybody should deserve a good life here in America, and it's not fair if it's just taken away from them. Stay here, and they should be able to grow up and do whatever they want.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는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 존 로버트 연방 대법원장을 포함 보수 5명, 4명의 진보 판사가 참여합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이 무효로 나올 경우 기존 신청자들의 신분이 유지되면서 신규 신청자들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편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한인 단체들도 동참했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박정호 기자가 전합니다. 한인 8천여 명을 비롯한 70만 명의 다카 수혜자들은 다카 지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주 한인 봉사 교육단체 협의회, 민족학교 등 비영리 인권단체 회원 수십여 명은 16일 뉴욕을 시작해 필라델피아, 볼티모어를 거쳐 워싱턴 DC에 입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폐지가 되면 이제 100만 명 이상의 우리 이민 청소년들이랑 이민자 가족들이 이제 추방의 공포 속에서 이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연방 대법원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앞서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DC 등 3곳의 연방 지방법원들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항소법원이 다카 폐지 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관들의 정치 성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구성돼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 유리한 구도이지만 보수 성향이면서 균형 잡힌 판결을 내려왔던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연방 이민 당국은 기존 수혜자들의 갱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트럼프 행정명령 무효로 나올 경우 다카 프로그램은 신규 신청자들에게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추방 위기에 놓여있는 70만 명의 다카 수혜자들에게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판결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KBTV 뉴스 박정호입니다. LA 시의회 짝수 지역구 선거를 앞두고 한인타운을 포함한 10지구가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이미 16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는데 한인 후보도 2명이 출마했습니다. 역시 관건은 한인 후보의 결선 진출 여부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LA 시의회 짝수 지역구 선거가 실시됩니다. 시의원 후보들은 선거 캠프를 차리며 본격적인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10지구에는 16명의 후보 중 한인은 그레이스 유 후보와 앤킴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현재 10지구는 그레이스 유 후보와 마크 리들리 토마스 후보가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 후보는 사우스 LA 레이먼트 파크 지역에 선거 캠프를 차리고 흑인과 라티노 표심 잡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예비선거에서 한인들의 표심을 기반으로 투표율이 낮은 흑인표를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저를 믿어주고 맞다, 그레이스 유 같은 사람이 이런 우리 미래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우리
어려운 사람들 생각도 하면서 일을 해줄 분이라는 걸 믿어줘서 저는 감사하죠. 한인타운에서만 아니고 이쪽 동네에서도. 한인 1.5세인 앤킴 후보도 10지구에 출마했습니다. 김 후보는 한인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한인타운 녹지 공간인 일명 윌셔 잔디광장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려는 계획에 반대 운동을 펼친 인물입니다. 김 후보는 윌셔 잔디광장 개발 반대 주민 모임인 세이브 리버티 팍을 만들어 타운의 부족한 녹지 공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한인 사회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김 후보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가가호호 방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진짜 그린 스페이스가 너무 없어요, 우리 디스트릭트는. 그리고 I want it to be a clean place, 깨끗한 곳. 그리고 더 안전한 곳. 여기 문제가 많은데 저는 진짜 한다 그러면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LA 10지구 시의원 후보 중 가장 유력한 후보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후보입니다. 현재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으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예정에 있어 10지구에 출마했습니다. 토마스 후보는 3분기까지 46만 달러를 모금해 매칭 펀드가 없지만 모금 액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 후보도 선거운동을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현재 모금액은 17만 4천 달러입니다. 여기에 매칭 펀드를 받을 수 있어 모금액은 34만 달러로 2위를 달리고 있어 토마스 후보의 대항마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정치 신인이지만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더 많은 일을 돕고자 10지구에 출마한 만큼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경선 구도가 복잡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후보 경선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보다 재산이 10배 이상 많은 재력가의 등장은 과연 대선 판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역대 사례를 통해 분석해봅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민주당 경선에 합류하면서 민주당의 후보 경선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만약 블룸버그 전 시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결은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바로 선거 자금의 대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룸버그 전 시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 2019년 포브스가 뽑은 부자 순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은 31억 달러로 275위, 블룸버그 전 시장은 530억 달러로 8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대선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갑부들이 대선에 출마해 대통령직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 등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전 대통령들의 경우 당시 갑부로 불리울 만큼 부자였으며 노예 소유주들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재산을 요즘 가치로 환산해보면 31억 달러의 트럼프 대통령이 1위, 2위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 뒤로 토머스 제퍼슨, 존 F 케네디, 시어도어 루즈벨트 순입니다. 하지만 부자라고 해서 대선에 성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3번이나 대선에 출마한 로스페로의 재산은 지난해 기준 41억 달러입니다. 당시 로스페로는 젊은 정치인 클린턴의 벽을 넘지 못했고 버락 오바마에게 패한 밋 롬니 역시 2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축적한 금수저였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트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블룸버그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결을 할 경우 43%의 지지를 얻어 37%의 트럼프 대통령을 6%포인트 차로 앞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넘어야 할 산이 더 높습니다. 민주당 내 경선 여론조사에서는 4%포인트에 머물며 1위 조 바이든 후보에 무려 27%포인트나 뒤진 6위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새해부터 큰 폭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020년 새해부터 적용할 주요 이민 신청 비용 인상안을 오는 목요일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해 초부터 시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인상 항목을 살펴보면 시민권 신청은 현행 $640에서 $1,170로 83%가 급등합니다. 또 영주권 신청 시에도 기존 신청서인 I-485 이외에 워크 퍼밋과 여행허가에 필요한 I-765 그리고 I-131 서류 비용도 별도로 내야 합니다. 이 세 종류의 신청 수수료를 모두 합칠 경우 기존 수수료보다 79%가 높은 $2,195에 달합니다. 그 밖에 가족 이민 청원에 필요한 I-130은 4% 오른 $555, 영주권 갱신 수수료는 9% 내려 $415에 책정됐습니다. 이민 재판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들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공개한 올 회계연도 추방 판결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추방 선고를 받은 한인 이민자는 174명으로 지난해 154명에 비해 13%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또 2016년 118명으로 크게 줄어든 뒤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며 2016년 이래 3년 연속 증가한 것입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이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과 조지아주가 각각 2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추방 사유로는 이민법 위반이 121명, 형사법 위반은 42명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과테말라 출신 이민자가 5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은 36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 주말 할리우드에서 발화한 바함 산불이 빠르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LA 소방국은 이번 산불의 진화율이 95%까지 올랐으며 보고된 재산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불로 통제된 인근 도로의 통행도 오늘까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애리조나주 방문 운전자들에게 과속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관은 최근 과속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한국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애리조나주에서 사용하는 선인장 속의 몰래카메라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권고했습니다. LA시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12만 7천 넘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LA의 주택 중간 가격인 $64만 9,570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매월 납입해야 하는 융자금은 $3,180 수준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국적항공사 2위인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은 우선협상 대상자의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에어서울과 부산 등 6개의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도 함께 인수합니다. 디즈니가 새롭게 선보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와 함께 오류를 일으켜 사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디즈니는 이번 접속장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용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며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